바이오 분야 핫 이슈와 트렌드를 알아보는 카페비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길라잡이 이성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이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네. Stephen Strange. Might I offer you some advice? Forget everything that you think you know. 이 영화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예. 이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주인공이 불의의 사고로 손을 다치면서 이제 절망에 빠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신비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슈퍼 히어로로 탄생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의 영화였는데 예. 만약에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 사람이 손을 멀쩡하게 고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러면 뭐 닥터 스트레인지는 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겠죠. 그냥 아마도. 뭐 거만한 외과 의사가 우울하게 술만 마시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그 정도였을 텐데, 근데 실제로 이 망가진 손을 다시 고쳐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손상된 어떤 신체 일부를 뭐 세포나 신체 일부를 우리가 재생할 수 있다면 뭐 네. 불가능한 것만도 아닐 텐데요. 우리 몸속에 이렇게 손상된 신체 세포를 재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포가 존재합니다. 줄기에서 이렇게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인간의 모든 세포를 분해할 수 있는 줄기세포인 거죠. 네, 줄기세포 모르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생명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좀 뜨거운 화두로 오랫동안 있었고 저희도 뉴스를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줄기세포 하면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뭐 배아줄기세포도 있고 성체줄기세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건지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배아줄기세포는 이제 인체의 모든 세포를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지만은 네. 이 사람의 난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반면에 성체 줄기세포는 이미 분할을 마친 이제 성체의 줄기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배아줄기세포 같은 윤리적인 문제는 없지만 좀 분할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윤리적인 논란이 없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성공을 했고요. 예. 현재 국내에는 이 골관절염 치료제와 루게릭병 치료제 등 모두 4종의 줄기세포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이들 줄기세포 치료제는 모두 성체 줄기세포입니다. 이 배아 줄기세포는 앞서 설명했지만 이 윤리적인 논란으로 연구에 제한이 있어서 좀 극히 일부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노인 실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환방병성증 임상시험이 미국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 줄기세포 연구는 이 배아 줄기세포와 이 성체 줄기세포의 좋은 점만을 모은 유도만능 줄기세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지난 2012년이었죠. 네. 노벨상 생리의학상에 선정되면서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는데, 이건 어떤 것인가요?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이 세포가 모든 세포를 분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만능성을 유도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사람의 피부 세포를 일단 채취를 하고요. 이 피부 세포에다가 우리가 역분화 인자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을 주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피부 세포가 이 배아 줄기세포와 같은 단계로 되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분화 줄기세포라고도 부르는데요. 성인의 이 피부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배아 줄기세포처럼 난자를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논란이 없어요. 이 예. 유도만능 줄기세포는. 그리고 배아 줄기세포와 같은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배아 줄기세포와 같은 뛰어난 분화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담이지만은 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연구한 이 과학자들은 연구 논문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 보통 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자기가 첫 연구 논문을 발표한 지 한 30년, 40년 지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노벨위원회가 이 연구 성과를 얼마나 높게 평가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죠. 네, 유도만능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에 과학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인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능 줄기세포잖아요. 그러면 활용 범위도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연구에 활용이 될까요? 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게 강력한 이제 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뭐 신경세포라든지 뭐 근육세포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이걸 분화시키는 데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백혈구를 만드는 세포 중에 혈액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뭐 백혈구나 뭐 적혈구 이런 다양한 혈액세포를 만드는 세포인데, 이 혈액줄기세포를 유도만능 줄기세포로부터 만드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관심 분야는
이런 인체 장기를 좀 작은 크기로 만드는 그런 미니 장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만드는 연구에도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크기는 작은데 성능은 똑같은 네. 뭐 미니 장기, 그렇죠. 미니 뇌. 근데 그것을 실제로 뭐 사람에게 이식해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어디에 이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미니뇌는 이제 크기만 작지 실제 네.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제 생체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뇌질환의 연구 모델로 쓰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뭐 파킨슨병이나 뭐 치매와 같은 그런 뇌질환이 있잖아요. 네. 이 병이 어떻게 발병이 되고 어떤 원인으로 발병되는지를 연구하려면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동물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동물 모델을 쓰지 않고 인간의 어떤 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 이걸 만들면은 훨씬 더 실제 인간의 뇌와 같은 특성을 띠니까 보다 정확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예는 이제 뭐 지카 바이러스하고 이 수두증의 그 연결고리 음흠. 이런 걸 규명하는 데도 이 미니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만약에 이런 미니 뇌를 연구에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면 뭐 맞춤 진단 의료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실험 동물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실험 동물과 관련된 윤리 논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뇌가 흔히 우리의 소우주다 이런 말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장기인데 이렇게 구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미니뇌가 가능해진 거는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이 약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서 그런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3차원 배양이라고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그 배양 접시라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평평하게 깔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잘 분화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이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뭐 서로 뭉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3차원 구조를 이루어가지고 서로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그럼 줄기세포도 한번 좀 이렇게 3차원 구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이 배양 접시를 약간 오목하게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줄기세포를 넣으면은 이들이 서로 막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렇게 뭉치게 해봤더니 잘 되더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포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그 과정에서 세포들이 3차원 상호작용을 하면서 2차원일 때는 다르게 3차원일 때는 새로운 형태의 세포 특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원래 잘 가지고 있던 줄기세포의 특성이 더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 연구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세포나 특정 장기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이 줄기세포 자체는 이제 유도만능 줄기세포라는 게 생겨서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포나 장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분해를 시키느냐. 예를 들면 뭐 유도만능 줄기세포 하나를 10개에서 하나를 만드느냐, 뭐 2개를 만드냐 이런 거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연구의 타겟인데 네.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현명한 해답은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주자. 뭐 이런 겁니다. 예. 뭐 사실 이런 생명공학에 있어서 기술 발전을 기다리는 분들은 정말 난치병을 앓고 있거나 그런 관련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어떻게 기술을 준비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줄기세포의 응용 분야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는지 알아봤고요. 오늘 고맙습니다.